네, 방금 소개받은 최숙희입니다. 이렇게 소개받을 때 휘황찬란하게 소개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민망스럽기도 한데요. 어쨌든 제가 뭐 수업으로는 그러니까 수업으로는 여러 번 뵀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 뵌 분도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최숙희입니다. 우리나라 시니어 여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그 박원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앞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미래는 뭔가 좀 그러니까 블루하고 좀 밝을 것 같은 것도 있지만 현재 그러면 뭐 그렇게 꿈을 꾸기 위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지 아마 지금 제가 그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시니어들이 과연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것이 만약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부분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하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서 앞으로는 좀 꿈을 꿔서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본인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현재의 시니어 여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시니어 여가라는 것을 이제 하려면 그 세대 간, 그러니까 시니어와 시니어가 아닌 그룹과 여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발표하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시니어 중에서도 남녀 간에 그럼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럼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럼 시니어 여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필요한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제가 주로 사용한 자료는요, 그 KGSS의 2007년 자료인데 그러니까 여가와 관련한 거는 이때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최근 자료를 사용할 수 없었고, 발표는 2008년에 됐지만 이 설문지가 조사된 시점이 2007년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균관대학교의 서베이 리서치 센터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했던 조사 그 결과를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국으로 해갖고 샘플 사이즈는 1,400개 정도 돼서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대부터 이제 60대까지가 고루 한 20% 비율로 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룹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60대 이상도 보면 이제 여성이 비율이 약간 높아서 54.6%, 남성이 이제 45.4% 정도 되는 걸 가지고서 한번 다양하게 비교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론을 동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조사했던 내용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좀 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러면 이건 좀 그냥 적인데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됐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2009년이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10.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년 후인 이제 2018년이 되면 우리가 이제 고령 사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 26년이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으셨을 거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수준은 10% 수준이지만 우리가 이게 20%까지 올라가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작습니다. 26년 만에 7%에서 20%에 도달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36년 걸렸는데 우리가 일본보다도 10년이나 먼저 앞서서 20%인 나라가 됐고요. 일본은 이미 2005년도에 20%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앞으로 아까 박원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60 이후에 인생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인생의 이막에 대한 이제 준비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우리가 그 길어진 이막과 그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면 저는 적어도 4가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소득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이 암만 많아도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지 못하면 그거는 뭐 건전한 노후가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나 어쨌든 관계 유지를 잘하는 것도 노후에는 굉장히 필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60 이후에 이막 때는 그러면 그 길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뭐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요즘 대부분의 노인들이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가지고 거기에 어디 그 충청도까지 가서 온양온천까지 가서 그 시간 보내고 거기서 온천하고 다시 올라오는 집에서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을 길거리에다 다 버리고 온천하고 그렇게 오는 걸로, 물론 그래도 다른 집안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모습이지만 그만큼 길어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시간 관리와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60세 이상인 시니어의 여가 생활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고 과연 그러면 이제 여가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유시간을 뭐를 하면서 지내는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 세대가, 그러니까 여기가 20대부터 이제 60대까지 있지만, 이제 이거는 5점이요. 거의 매일 한다가 5점이고, 전혀 하지 않는다는 1점입니다. 그거에 각 사람이 말한 거에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20대의 평균값은 4.4니까 5에 가깝죠. 그러니까 거의 매일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TV, DVD, 비디오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 보세요. 노인이 더 높아요. 그죠? 60세 이상이. 그래서 이 얘기는 전 세대를 아울러서 TV, DVD, 비디오 보기가 자유시간 여가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은데 그 많은 시간을 대부분 앉아가지고 TV 이거 그 모니터를 돌리면서 보낸다는 거죠. 20대는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인터넷이나 친구 만나기, 음악 듣기 같은 것도 있지만 운동도 좀 있고요. 근데 60대 이상은 친구 만나기와 전화 수다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아주 소극적으로 뭔가 액티브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의 여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보여주는 거에 한 예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럼 자유시간을 했을 때 그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얻는 거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뭐냐면 내 자신의 실체를 느끼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시간을 활용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그러한 경향이 가장 강하고 50대가 좀 낮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이거 보면 매우 그렇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인데 이제 3점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자신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자유시간을 여가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근데 알고 보면 다 TV 보고 DVD 보고 전화수다 떠는 건데 내용으로 보면 그래도 자기 자신의 실체감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어느 정도의 관계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유활동을 통해서 얻는 그러니까 즐거움이 이제 어느 정도 즐거움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친구 만나기가 가장 즐거운 자유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까 제가 노후를 위해서는 4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득도 중요하고 물론 본인의 어떤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관계, 그러니까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관계를 갖다가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특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친구 만나기가 가장 즐거운 활동이고 20대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나오는 반면에 60대는 이제 전화 수다죠. 이제 그 다음에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 수다를 통해서 어떤 자유시간 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유활동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3가지 정도로 했는데 유용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유시간을 활용한다. 두 번째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서 한다. 세 번째는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술 습득이라는 것은 이제 재충전도 하면서 그 다음에 평생교육처럼 뭐 공부를 더 배워서 다음에 뭐 리프레시를 통해서 그 다음 활동을 위한 그런 내용인데요. 보면 휴식과 재충전이 자유시간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보면 매우 자주 사용한다가 5점인데 보면은 점수가 그래도 20대는 그래도 거의 4점에 가까운 반면에 이제 60대는 여기서 점수가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3점 이상은 되니까 휴식과 재충전이 자유시간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기술 습득이나 향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사용 목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만 돼도 한 3점에 가깝지만 이것이 연령이 가면서 60대 이상으로 가면 뭐 2점 이하로 그러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음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되게 많은데 그 시간을 기술 습득이나 향상에는 별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시간을 혼자 보내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걸 어떻게 보내는 걸 원하냐, 여럿이 같이 보내는 거하고 혼자 보내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혼자 보내는 거는 자신의 그 실체감을 느끼는 거에 가까울 것이고, 이제 여럿이 보낸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아까 나왔지만 관계 강화와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보면은 자유시간을 혼자 보내기보다는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을 전 세대에 걸쳐서 선호를 한다. 특히 60대 이상이 4점 척도 점수에서 가장 높아서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진 만큼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데 과연 근데 그것이 이제 가족에게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친구들과 그렇게 하고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분들은 그게 좀 되는 사회인데 남성들은 이제 60 넘어가지고 친구들하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는 경로당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남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남성 시니어들이 여가 시간이 많아진 만큼 관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나중에 가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젊었을 때부터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시간 선호도에서 여럿이와 혼자와에서 보니까 점수가 가장 높은 게 60대고, 그 다음에 가장 활발하게 교제를 하는 20대, 그리고 50대, 30대, 40대. 그러니까 30, 40대는 가족 챙기기가 좀 바쁠 시기적으로 가족하고 보내야 되는 시간이 가장 많아야 되는 시점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혼자보다는 여가 시간이 됐을 때 여럿이 보내는 걸 원하는데, 그것이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친구가 그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본인한테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어느 부분에다 시간을 보내고 싶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주로 4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돈을 더 벌고 싶다, 남는 시간에. 아니면 집에 가서 좀 뭐 부인을 도와주든 가사일을 좀 더 해보고 싶다. 3번째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갖고 싶다. 아니면 여가 활동을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질문인데, 20대는 여가 활동을 지금보다 다소 많이,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그 다음으로 이제 선호를 했는데, 60대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지금보다 다소 많이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 이외에 여가 활동에 대한 선호도 큰 편이지만,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지금 보시면은 다른 점수에 비해서 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 20대의 경우에는 이 점수 중에서도 뭐 지금 보면 여가 활동에 좀 더,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선에서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 가족이나 이거보다는 그 자기의 여가 생활을 하는데 더 충실하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관계를 중시하게 되기 때문에 60 정도, 이제 60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좀 더 선호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30, 40대가 더 높죠.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그 애들도 좀 커가고 그럴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점수상으로 본다고 하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있어서는 30, 40대가 가장 높지만 60세도 그 60세의 바운더리 내에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휴가나 방문을 위해서, 그러니까 1년간 얼마나 이제 외출을 했느냐, 이제 그래서 세대 간 휴가나 방문을 위해서 외박한 일수의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20대는 전혀 없다가 11% 정도 되는데, 60대 이상이 되면 뭐, 그러니까 집에서 외박한 경우 절반 이상이 한 번도 1년 내내 외박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랑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31일 이상의 경우에도 있다는 게 한 27.6%가 되는데, 이제 60세의 경우에는 6.1%가 납니다. 이거 나중에 보시면 남녀 간에 60세 이상 남녀 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여자분들은 충분히 상상이 아마 가능할 건데요. 20대는 전혀 없음이 11.2%에 불과하지만 60대 이상은 전혀 없음이 한 46% 이상이다. 31일 이상의 외박 일수에 대해서도 20대는 27.6, 그리고 60대는 6.1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결국 60대 이상은 밖에, 그러니까 잠자고 오는 정도까지의 그 외박은 하지 않으면서 주로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TV 보면서 여가 생활을 보낸다는 게, 아마 요거까지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상상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충분히 아마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시간 활동을 하는데 제약 요인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약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설, 돈, 그리고 이제 건강이나 나이의 장애, 그리고 타인, 노인이나 아이를 돌봐야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일이든 뭐든 시간 부족인데, 이 경우에 이제 4점 척도로 해서 4점이 매우 제약됨, 1점이 전혀 제약이 안 됨이라고 했을 때 4점 척도가 2.5 이상이면 이제 제약을 받는 요인이라고 판단이 가능한데, 20대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죠. 그래서 돈 부족, 시간 부족,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 60대 이상은 건강과 나이, 그러니까 건강관리가 안 돼서 마음은 있지만 자유활동하는데 제약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이 돈 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 부족은 아닌 거죠. 그래서 30대는 육아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30대는 육아로 인해서 자유시간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때는 아이를 키우는 것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그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들이 이렇게 설문지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서 본인이 생활에 대해서 그럼 얼마나 만족하느냐. 만족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결혼생활, 소득, 일, 그 다음에 여가활동, 그리고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라는 거를 보니까,
가족 관계와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30대가 가장 만족스럽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가족 관계하고 결혼 생활이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그 나이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삶에 대해서도 30대가 가장 만족스럽고 50대가 가장 덜한 편이다. 그러나 3점을 다 초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3점 이하로 나타나서 가장 불만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대를 불문하고 소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불만족하지만 그래도 내 삶은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럽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를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문화활동은 뭐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척도가 좀 큰데요. 7점이 이제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거. 그 다음에 1점으로 가면 전혀 안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3점 이하는 거의 1년 내 몇 번 정도 하는 정도, 그러니까 문화생활이 하기 어렵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4점 이상을 넘어간 걸 보면, 그래도 음악 청취는 대부분이 다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컴퓨터 게임은 특히 20대에서 높은데, 60대는 음악 청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1점대라는 얘기는 1년에 1회에도 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TV 보는 거 말고 밖에 나가가지고 입장료를 내고 어느 곳을 가서 구경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물론 20대, 60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계층도 점수가 낮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문화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가서 구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2007년 조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게 많이 변화하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음악이나 이런 거와 관련한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걸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문화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가 보면 20대는 연애, 연속극, 영화, 스포츠로 나타난 반면에 60대 이상은 연속극하고 뉴스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남성분들은 뉴스를 선택을 했을 것이고 여성분들은 연속극을 아마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보시면 그래서 꽤 많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프로가 요즘 오락민 연애가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일요일 저녁 시간 때는 거의 다 도배를 해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근데 이제 60대 이상은 그 중에서도 좀 연속극의 전통적인 거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에 있어서는 TV 프로그램에는 차이가 좀 있다. 요까지가 이제 세대 간 차이인데요.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60대의 특성과 20대의 성향에 의해서 물론 이제 그 신체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돈 때문에 차이 나는 것 정도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문화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다양하지 않고 젊은 층은 굉장히 그 모바일 기기나 인터넷이나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여가를 보내고 있는 반면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전화나 수다 떨기나 친구 만나기 정도에서 하고 많은 시간들을 크게 관계를 이용하는 것 말고는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다는 것을 아마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지금부터는 60세 이상 남녀 간에는 그러면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남녀를 보면 TV, 여전히 전반적으로 전 세대하고 똑같은데요. 남성 시니어는 이제 이 TV 보기 위해 친구 만나기, 낮잠 자기, 운동하기, 전화수다. 이게 이제 이런 순서로 나왔고, 여성은 친구 만나기와 전화수다 빈도가 남성보다 다소 이제 높은 거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큰 범주 내에서는 그렇게 차이는 없지만 여성 시니어들이 친구 만나기나 전화수다 빈도가 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시간이 있다면 어디에 쓰고 싶은가에 대해서 보면 그 남성이 여성보다는 그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여가 활동 시간에 좀 더 보내고 싶다라고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외박일수 제가 미리 그 전 세대 20대하고 60대 비교할 때 다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혀 없으면 거의 차이가 없죠. 이게 평균하고. 그런데 이제 30일 이상 가면 그 없는 와중에 남성 시니어들은 3.9% 반면에 여성 시니어는 거의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30일 이상의 장기 외유를 남성 시니어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해외여행을 가든 뭘 하든 그런 빈도수가 거의 2배나 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여성들은 오히려 걱정이 없다고. 친구가 있어서 더 시간 보내기가 좋아지는데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친구가 안 만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여행과 관련한 그런 거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남녀 간의 모임이나 단체 활동 참여에 있어서 이제 다소 상이한데 종교 모임을 제외하고 나머지 활동은 참여도가 낮습니다. 근데 종교 모임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참여도가 지금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종교, 그러니까 교회, 절, 캐톨릭 교회 같은 데서 보면 성당 그런 데도 봤을 때 여성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표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2점 정도라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지만 그 중에서도 그 종교가 그래 약간 더 높은 편이고 이 부분에서도 여성과 남성은 차이를 좀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간의 활동 제약 요인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건강, 나이 장애가 먼저고 그 다음에 돈 부족이라고 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건강과 나이가 자유시간 활동의 가장 큰 제약 요건으로 지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여성이 훨씬 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등산하신 분 중에 여성분들이 많아서 여성들이 건강관리를 더 잘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여성분들이 그 남성분에 비해서도 훨씬 더 큰 제약 조건 3점이 넘었다는 건 제약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니어 되신 분들은 젊은 시절에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늙어서 본인 아까 그 중요하다고 하는 건강관리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오셔가지고 막상 나이가 들어서 시간은 많은데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뭐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몸도 잘 따라주지 않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만족도, 일과 소득을 제한 나머지는 3점을 초과해서 생활에는 만족하는 편이다. 가족관계와 결혼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생활 만족도가 좀 더 여기서 보면 좀 더 그 낮은 걸로 생활 만족도가 좀 더 낮은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문화생활은 뭐 전반적으로 낮지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음악만 좀 음악 청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거는 거의 저조하다. 이거는 전 세대가 똑같이 거의 뭐 같은 걸로 나온 걸로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도 차이가 있죠. 아까 60세 이상만 봤는데 남성은 뉴스 보도, 연속극 스포츠를 선호하고 여성은 연속극 다음에 이제 뉴스 및 보도를 보시는데 지금 보시면 TV를 전혀 안 보면 거의 없는 반면에 뉴스나 보도를 본다는 분은 절반이 넘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은 연속극 보는 사람이 68%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2 정도는 연속극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침 일일 드라마가 방송 3사마다 빠지지 않고 다 있는 이유가 다 이렇게 60대 이상이 충분히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뉴스나 이 시사 프로도 좀 낮지만 연속극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는 거의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나중에 정책적 시사점에서 얘기하지만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에서 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본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로 보건 아니면 세대 간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특징이 뭐냐. 자유시간 여가 활동의 다양성이 부재하고 주로 TV, DVD, 비디오 보기에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여가 활동은 거의 없고 소극적인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휴가 및 방문 목적의 외박 일수가 극히 저조하고 60대 이상은 전혀 없음이 46%요, 6.1%, 31일 이상의 외박 일수에 대해서는 6.1%에 불과하다. 친구 만나기와 전화 수다로 자유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있다. 자유시간 활동의 제약 요인이 건강과 나이 장애와 돈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건강 등의 장애 없이 즐길 수 있는 여가의 개발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노인의 여가 문화 및 체육 활동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에 이제 노인에 대해서 여가 문화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노인 체육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주로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시설만 공급하는 그러니까 동네마다 건물 지어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 정도의 시설 공급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어서 노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지도자 양성 정책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만 지어져 있지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용률 같은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가 벌써 9년이 지났으면 이제 강산도 한번 변하는데 변화가 한번 좀 올 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은 최근 들어서는 노인 체육대회도 있고 이렇게 대회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활성화는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일본은
198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0년이나 앞서서 노인 체육에 대한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2년 노인 스포츠 개발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2000년에 일본 스포츠 재단의 일본 국민의 생애 스포츠 실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거의 60%, 그리고 70세 이상의 51.6%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체육 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0년에, 그러니까 지금 9년 전쯤에 그 정도로 60대는 한 60%, 그리고 70대는 50% 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체육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60대의 경우에 그럼 많이 하는 그 체육 활동이 뭐냐? 워킹 산책, 걷는 게 42%, 체조 21%, 코스 골프, 이게 이제 아마 게이트볼 그런 종류일 거예요. 아마 게이트볼 밑에 있긴 한데, 코스 골프가 15.8%, 볼링이 11.8%, 하이킹이 11.3%로 나와서 주로 이게 60대들이 주로 하는 그 스포츠라는 것이죠. 70대의 경우에는 산책이 34.2, 그 다음에 체조가 7.8%, 그 다음에 게이트볼이 6.4%, 그리고 수영이 2.8% 정도로 돼서 보면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70대가 굉장히 그러니까 건강하게 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나 지나면서, 그러니까 80년부터 이미 그런 거를 준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것들이 많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60, 70대의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할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으니까 이번에는 미국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가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여가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국내외 일반 여행하고 학습을 경험한 여행, 그리고 야외 스포츠, 그리고 휴양지 여행 등이 이제 인기가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여행은 노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 베이비 부머들이 이게 더욱 선호하는 상품이 될 전망인데, 특히 여행 프로그램 중에서 학습과 문화, 유적 답사 등을 겸한 여행이 개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패키지로 된 여행보다는 그 지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여행들이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5세 이상 미국 노인들의 국내 여행 비중은 사업 및 레저 관광을 포함해서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원수로 따지면 1억 8천만 명 정도 되고요. 타 계층에 비해서도 많은 매년 3회 이상 국내 여행을 하는데, 차로 여행을 하는 비중은 46%, 그리고 휴식을 위한 여행은 42%, 그 다음에 모험을 위한 여행은 32% 정도에서 결국은 미국 노인의 대부분이 한 매년 3회 정도는 국내 여행을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굉장히 즐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개의 시니어들을 위해서 여가를 그러니까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헤리티지 빌리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입주자들에게 다양하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동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특히 취미 활동은 볼링, 체스, 컴퓨터, 댄싱 등 100여 개의 프로그램을 헤리티지 빌리지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간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보스턴에 있는 엘더는 나이가 좀 있다는 뜻이고, 이제 호텔보다 약간 더 저렴한 수준의 숙박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엘더 호스텔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교육과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스 호스텔의 고령자판이래요. 그래서 전 세계 1,500개 정도와 제휴를 해가지고 체험형 고령자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는 자전거 여행, 문화 사찰 등의 여행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미술, 문학, 컴퓨터 등 거의 모든 장르가 망라되어 있다는 거. 아까 우리나라의 문화활동과 비교를 좀 해보시면 얼마나 다른 데서는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마 느끼실 거고요. 세 번째는 스포츠 월드라는 회사가 야구 캠프 여행을 갖다 만들어서, 이게 노인용 캠프인데요. 이거는 야구를 좋아하는 노인들이 직접 야구를 해볼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캠프에 참여한 노인들은 특별히 제작된 노인을 위해 만들어진 유니폼을 입고 프로야구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받은 후에 연습 경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실제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체험형 그런 상품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됐다는 거를 제가 이제 미국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하기 전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한번 보고, 제가 실은 조사를 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시간이 좀 더 여유 있으면 설명을 드리려고 브로그로 넣어놨던 건데요. 이거는 2008년 1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작년 한 1년 반 전이죠. 매일경제와 함께 제가 멋진 노년 시대를 열자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국의 35세에서 80세 미만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 준비 실태 및 노후에 대한 기대와 니즈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한 거를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1,500명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뭐 그 주연 내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 한번 그 여가 내용을 보니까 60세 이상 시니어층의 주된 여가 활동은 운동 등산이 32%, TV 시청이 28%가 가장 많았고 여행이나 봉사활동, 취미생활 등 목적이나 의미가 뚜렷한 활동보다는 일상적이고 단조로운 활동 위주로 여가를 보낸다. 앞에 그 했던 거와 별반 차이가 없죠. 그러나 향후에 희망하는 여가 활동으로는 운동 등산이 27.6%, 그리고 현재 활동과 비교해 여행을 희망하는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60세 미만의 경우에는 노후에 희망하는 여가 활동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동 등산을 가장 높이 하고 그 다음이 취미생활을 희망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된 결과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그 표로 그 60세 이상이 현재 활동, 그리고 희망하는 활동, 그리고 60세 미만이 희망하는 내용을 한번 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네. 그럼 여가를 보내는 장소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60세 이상의 시니어층이 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장소는 본인 친지의 집이 60.8%로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제가 했던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시설, 노인정, 마을회관, 공원 등의 야외시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아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안 가고 그 동네와 그 수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돼서 귀하께서 하루 중 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60.8%가 본인하고 친지의 집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상당히 낮은데 그 다음이 노인정, 경로당, 마을회관인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두 가지 그 설문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그 시니어층이 어떻게 여가를 보내는지를 봤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자유시간 활동의 목적에서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사용은 극히 저조하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유시간을 활용한 평생교육이 중요하며 시니어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층을 고용할 때 기존의 학위보다 이게 사이버 대학이 이제 그 좋은 케이스겠지만 평생교육 이수 필증이라거나 졸업장 같은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좀 우리 사회에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모임단체 참여와 문화 행사도 되게 저조한데 건강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여가, 취미, 건강, 문화,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노후생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당뇨 및 고혈압, 식이요법과 치매 예방을 위한 뭐 신나는 리크리에이션 같은 거를 많이 해서 건강문화교실 개최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고 워낙 TV를 많이 보는 그 특성을 이제 반영을 한다면 선호하는 TV 프로그램이 이제 남성은 뉴스, 보도, 여성은 연속극이었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TV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향후에 시니어가 공중파 방송의 주 시청자가 될 것을 감안한다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주 시청자로서의 건강관리나 취미생활 등 시니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이 개발이 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제가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쪽 자리에 앉아있는데 에어컨이 너무 강해서 온몸이 지금 다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노인 여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이 신노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귀한 자리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양대학교 실버산업학과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최숙희 교수님께서 우리 길어진 임학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을 지적하시면서 노후 준비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득이나 건강관리 그리고 관계유지, 시간관리 등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발제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여가시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 TV 시청이나 친구 만나기 그리고 낮잠 자기 등 이 비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여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어떤 사회적, 가정적 이런 어떤 역할을 하시면서 그 역할을 추구하는 도중에 갖게 되는 어떤 여유 있는 시간을 의미하거나 또는 자신에게 부여된 일정한 역할 없이 막연하게 긴 시간을 보내는 두 가지 측면으로 여가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어서의 여가는 이 후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긴 여가를 보내야 되는 노년기에는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심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이 너무 이제 여가 시간이 길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소외감과 고독감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독감과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떤 여가 문화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요. 그 여가가 취미나 오락, 놀이, 운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봉사나 교육, 문화적 활동 등 사회 참여적이며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각자가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이런 여가 문화가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의 그 노인 문화와 관련돼서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또는 그쪽에서 일하는 관계자분들 대부분이 이게 이제 생산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이런 신노인 문화라는 것에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신노인 문화가 무엇일까 또 신노인 문화와 관련되는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요. 사실 그런데도 신노인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정의는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존에 이렇게 어둡고 의존적이면서 이렇게 받는 것에 익숙한 노인 문화에 대비되는 밝고 건강하면서 활기찬 모습으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능력을 사회를 위해서 베푸는 어떤 생산적인 노인 문화를 신노인 문화라고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발제자께서 예로 들어주신 미국의 노인들처럼 자원봉사와 자기개발을 하면서 노년기를 의미있게 보내고 있는 신노인 문화 단체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신노인 문화 단체는 안양 실버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안양 실버 포럼은 베푸는 노인 문화를 표방하면서 2005년도 11월 8일 날 창립한 단체입니다. 안양 실버 포럼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해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버 에너지, 저희가 여기서 규정한 실버 에너지는 지식, 노인들이 가지고 계신 지식, 그리고 경륜, 그리고 전문성, 재력, 인맥, 이러한 실버 에너지를 이렇게 결집을 시켜서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노년층의 자기개발을 도모하는 신노인문화운동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단체에는 현재 한 150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을 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안양실버포럼의 운영 방침은 먼저 다양하고 폭넓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사회 참여를 통한 노년기의 소외감을 탈피함으로써 노년층의 사회성을 제고하고, 두 번째, 노년기에 필요한 어떤 유익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회원끼리 서로 특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 상호 간 지식 상호 동화작용을 창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실버 관련 세미나나 패션쇼, 박람회, 실버 타운 체험, 그리고 이제 원정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현장 체험을 통해서 활기찬 노년을 추구하고 있는 신노인문화 단체입니다. 지금 이 안양 실버 포럼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교육 및 소양 분야,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 분야, 예술 및 현장 체험 분야, 여가 선용 및 스포츠 분야, 지역 공동체 형성 분야, 온라인 실버 포럼 구성 분야,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 분야, 이렇게 몇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 실버 포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특히 이제 사회 참여와 관련되는 의미 있는 사업 내용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준비된 저희가 이제 이런 홍보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0분이라는 이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몇 가지만 그냥 말로써 설명을 드려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특히 이제 지역사회 봉사 분야 중에서
저희 안양 실버 포럼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독거 노인 지킴이단 사업, 그리고 예술공원 지킴이 사업, 소년 소녀 가장 자금 지급 사업,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작한 사랑의 우산 빌려주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이 독거 노인 지킴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안양 실버 포럼 회원들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입니다. 물론 어르신들은 대부분의 독거노인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라고 다가 아니라 아주 생활이 어려워서 부양가족이 없거나 이런 독거노인들과 1:1 자매 결혼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 안양실버포럼 회원들이 매주 목요일날 나와서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아니면 말동무라도 되려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고요. 이분들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문화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어르신들은 문화 활동을 거의 못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내 돈 들여서 티켓을 구입해서 영화를 보거나 뭐 음악회를 가거나 이런 게 거의 없다라고 하셨는데, 안양 실버포럼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단체입니다. 1년에 한 3번 정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세요. 분기별로 한 번 그 독거노인들과 같이 친구가 돼서 영화관에 직접 가서 표를 구매를 해서 영화를 한 편씩 보시고요. 또 여기 그 대학로에서 연극이 있다면 아주 관심 있는 연극은 또 같이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친구처럼 해서 연극 관람도 하고 그런 굉장히 아주 활발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술공원 지킴이 사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예술공원 지킴이 사업은 안양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활동으로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양에 안양 유원지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 유원지가 지금은 예술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한 100 몇 점의 예술 작품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예술공원 지킴이단 활동을 하시는 이 회원들이 매주 주말, 평소에는 매주 주말에 나가셔서 그 미술 작품들도 관리하시고, 또 거기에 오시는 그 예술공원에 오시는 행락객들을 계도도 하고, 또 그 안에 천이 있어요. 천을 정화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양예술공원 지킴이단은 안양시의 예술공원의 어떤 마스코트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 소녀 가장 자금 지급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안양 그 실버포럼 회원님들은 연회비를 내고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연회비를 모아서,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한다라는 소개를 드렸는데, 그 수익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모아서 창립 기념일이 11월 8일인데 이때 소년소녀가장 한 5-6명씩을 추천을 받아서 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4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우산 빌려주기 사업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최근에 우리 그 사회에 우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예전에는 우리가 우산 하나 쓰려면은 저희 자랄 때는 굉장히 경쟁이 심했거든요, 형제 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자동 우산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찢어진 비닐 우산이라도 어쨌든 우산을 쓰고 가는 게 비 오는 날은 최대 내가 이제 어떤 쟁취한 그런 어떤 승리감에 도취해서 이제 우산을 쓰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 우산이 너무 흔해서 집에도 우리 집에 안 쓰던 우산이 아마 한 몇 개, 5-6개씩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살 하나만 부러지거나 살 하나만 풀려도 우산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산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 우산들을 당신들이 다 꿰매고 수리를 해서 그 우산을 중고등학교에다가 몇 개씩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산이 없어서 우산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릴 경우 그 우산들을 쓰고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 이런 우산 빌려주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굉장히 좋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것 외에도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무슨 몇 가지 분야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좋은 활동들을 인정을 받아서 2006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노인복지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국무총리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양 실버 포럼 회원님들은 당신들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회 참여 활동을 하지 않거나 혹은 안양 실버 포럼이 아닌 비회원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면에서 안양 실버 포럼이 저는 이제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신노인문화 단체가 아닌가. 그래서 감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끝으로 이제 발제자께서는 미국인들은 노예에 대비한 준비를 젊을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가고 있는지 혹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그런 요청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그 자료 중에 이제 여가 시간을 자유 시간을 하는 이유에 대한 그런 문항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그 3점 몇 정도로 점수가 나왔는데 휴식 시간과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자유 시간을 갖는다 이런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인이 그냥 하루가 전부가 여가인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휴식과 재충전이라는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이 조사에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라이프의 조한종입니다. 오늘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님 특강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예. 지난달 말에 제가 국제여가 심포지엄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그때 기조 강연을 하셨던 그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의 스테빈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여가 중에서 자원봉사가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추세를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제작소가 하는 은퇴자 혹은 은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설계 아카데미 액티브 시니어 활동이 바로 좋은 자원봉사 활동이자 여가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숙희 교수님 발표하신 그 국내 시니어 여가의 현황과 전망도 잘 들었는데요.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도 현장에서 시니어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이야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팩트 위주로 현 실태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의견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2007년도 종합사회조사에서 우리나라 그 시니어 여가의 현주소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시니어들의 여가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그 제 토론 주제인 선진국의 여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의 시니어 여가 활동의 성공 실패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실버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2배에서 3배의 성장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동안 실버 산업의 주류를 이루었던 요양, 의료, 용품, 기능성 식품 등의 하드웨어보다는 아무래도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련 산업이 주류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여가산업과 정보산업, 금융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요. 여가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와 건강,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건강, 정보 등이 중요할 텐데 그래서 정보산업과 금융산업의 성장성은 시니어 여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의 여가 문화 트렌드에서 크게 주목할 것은 네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족 간, 세대 간 소통을 중시하고 있고, 두 번째, 시니어 복합 문화 공간이 민간 비즈니스와 어떤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태로 프랜차이즈 형식을 빌어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 여행하면서 공부하는 평생학습 모델, 일종의 에듀테인먼트 모델인데 유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베이비 부머와 단카이 세대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상품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부분이 많습니다. 선진국을 제가 출장을 1년에 한 두세 번씩 출장을 가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앞서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화원연합회라고 있는데 거기 그 땡땡땡 실버문화학교가 5년째 지방문화원을 지원해서 실버문화사랑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홍대 앞에서 나이 없는 날 행사를 했는데 아주 성공리에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코레일이 아름다운 5060 열차를 해서 또 많은 참여를 끌어냈었고, 여러 가지 이 밖에도 현재 의미 있는 실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그 시니어분들이 기존 정부, 지자체, 공공영역이 담보했던 복지관, 경로당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는 선진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노인복지관 경로당 기능을 하는 미국의 시니어센터, 또 일본의 노인클럽 회원 가입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니어 위주로 이 회원 가입수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니어분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분들을 위한 어떤 갈만한 장소, 또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비실버, 즉 시니어와 베이비 부머를 위한 여가문화 콘텐츠가 필요한데, 이 대안이 바로 미국과 일본의 민간 영역 비즈니스와 NPO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 공공 영역이 못하던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시니어 복합문화 공간, 두 번째 에듀테인먼트 엘더호스텔 모델입니다. 최숙희 교수님께서 그 엘더호스텔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니어 복합문화 공간으로 보게 되면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미국 시카고에 있는 메더스 모얼데너 카페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 나고야에 있는 유우지적입니다. 메더 카페 플러스는 카페 이름에서 나올 수 있듯이 모얼데너 카페입니다. 카페 그 이상. 제1의 아지트가 집이고 제2의 아지트가 직장. 직장을 은퇴한 다음에 제3의 아지트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모얼데너 카페라는 거고, 이 카페는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입니다. 반경 1.5km 안에 있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편을 이용하지도 않고 걸어서 올 수 있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하루에 한 150명에서 300명이 사용을 합니다. 시카고에 3개의 프랜차이즈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먹고 마시는 기능에다가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 건강에 대한 니즈, 또는 뭐 동서양 막론하고 다양한 어떤 교육적인 콘텐츠를 반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기능까지 보완해서 카페, 캠퍼스, 커뮤니티 세 가지 기능을 잘 엮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과 실버 산업계 학계에서 조명을 받고 있는데 현재 뉴욕,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매년 열리는 미국 노년학회에서는 별도의 세션을 운영할 정도로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우지적 역시 우리나라의 그 유유자적이라는 뜻인데, 이 슬로건이 배우고 살리고 활용하자는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나고야 최초의 액티브 시니어 살롱을 표방하고 있고, 현재 오사카와 동경으로의 진출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노인 일자리 차원의 카페 말고 민간 영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뭐 카페나 복합문화 공간이기보다는 주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종로 3가에 있는 먹고갈래, 지고갈래도 있고요. 또 하나 그 노맨스 파파라고 있습니다. 여기 실버넷 기자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요. 실버넷 기자분 잠깐만 손 흔들어 주시죠. 네, 저 두 분입니다. 저하고 종종 같이 종로를 가서 술 한잔 마시는데, 이 종로 3가에 가면 이런 시니어분들이 자주 갈 만한 주점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주점 문화에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게 바로 이 교육적 기능과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때 이 진정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나 선진국처럼 이 가족 간, 세대 간 다양한 소통의 프로그램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메더 카페 플러스와 일본의 유유자적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가족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또 등산이라는 취미생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교통이 편리하고 저렴하고 건강한 음식, 맞춤형 놀이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게 이 종로에 있는 실버 주점들의 장점이긴 한데요. 이러한 주점들이 발달하면서 주변이 자연스럽게 노인 문화의 거리로 되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곳이 잘 되다 보니까 이 근처에 2차로 호프집, 3차로 노래방, 4차로 모텔 이렇게 같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건전하게만 발달한다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본 동경의 스가모 거리라고 있습니다. 이 스가모 거리가 일본을 대표하는 노인 문화의 거리인데, 이러한 노인 문화의 거리로 우리나라 종로 같은 경우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동이나 삼청동이 이 문화의 거리로 지금 발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가는 시골 5일장 문화, 이런 부분 장점을 가미하면 우리 문화와 정서에 맞는 노인 문화의 거리가 가능할 거고, 노인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노인들만 갈 게 아니라 가족들과 다른 세대와 열린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 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로나 명동 가게 되면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욕구를 다 풀 수가 있잖아요. 구경거리, 먹거리, 들을거리, 느낄거리, 함께할 거리, 다양한 여가문화 콘텐츠가 있는데, 그런 문화의 거리가 이 시니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 여행하면서 공부하는 에듀테인먼트, 엘더스테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 이상이 참여를 하고 전 세계 90여 개국에 9천여 개의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8천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작년에 17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다양한 여행을 통한 공부 커뮤니티 NPO입니다. 일본도 일본 스타일 나름대로 이 엘더 스타일을 받아들여서 발전을 시켰고요. 여기에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시니어들의 아지트 역할하는 오프라인 카페 프랜차이즈를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여행으로 발전시킨 클럽 투어리즘이라고 있습니다. 이 클럽 투어리즘은 무려 매출이 1조 5천억입니다. 네. 우리가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고,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엘더스테라고 별도로 베이비 부머를 타겟으로 해서 노드 스칼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노드 스칼러, 기류의 학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버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모험 정신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엘더스텔 프로그램 중에서 이 크루즈 여행이 1년에 2번 정도 동아시아로 오고 있는데, 이 중국과 일본에 가는 것에 비해서 한국으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국제여가 심포지움에서 시니어여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들을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민간 비즈니스 영역에 잘 소개가 돼야 되고, 서로 유연하고 열린 커뮤니케이션, 어떤 윈윈 파트너십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게 관광공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런 조사를 하면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어떤 여가 산업이 실버 산업이 아직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서 주력 산업으로서 이 여가 산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민간이 더 쉽게 자료를 활용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니어들의 다채롭고 풍요로운 여가를 위해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여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더 필요한 건 마케팅 할 때 얘기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역, 연령, 학력, 소득, 또 그 4가지 모든 걸 반영한 각자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수준에 맞는 여가 상품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정부 공용 영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비즈니스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중간에 우리 안양실버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사례인데, NPO, 사회적 기업, 제3섹터 이런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보완할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에이징 이즈 글로벌 비즈니스, 에이징 이즈 굿 비즈니스라는 용어를 이 업계에서 많이 씁니다. 모든 나라가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데, 실버 산업도 마찬가지고 여가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에이징이라는 현상에서 비즈니스로 엮었을 때 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노인복지의 다양성, 진정성도 실현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실버 산업 규모가 2015년대 100조엔, 우리 돈으로 1,400조, 1,500조가 될 거고,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현재 1억 5천 명이 넘었습니다. 2025년에는 2억 8,400만 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버 산업, 나아가 실버에서 앞으로 주력이 될 이 여가 산업이 4세대 성장 동력이자 어떤 수출 주력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 오신 또 방청객분들 좀 인식을 하시고 여기에서 많은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